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단원 내용을 간추려요. 국어책 70쪽부터 74쪽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션을 하나 내줄 건데요. 미션은 빠르게 쓰기 미션이에요. 20초를 줄 텐데 최대한 빠르게 동네나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를 재미있게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배운 공책에 최대한 빨리 기록해 봅시다. 자, 준비. 시작. 네, 빨리 적는 게 포인트예요.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꼭 써주세요. 생각의 흐름대로 표현해 주세요. 네, 다들 어떤 내용 적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한 번씩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쓴 거. 뭐 글씨가 날라간 친구도 있을 거고요. 내용이 잘 정리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용을 떠올려야 간추리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배움 주제와 순서 알아볼게요. 자, 오늘 배움 주제는 들은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활동으로 우리가 읽을 글에서 중심 문장이라는 걸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중심 문장, 그러니까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중심 문장만으로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동물이 내는 소리인데요. 동물이 소리 내는 방법을 생각하며 동물이 내는 소리 읽어봅시다. 국어책 70쪽부터 71쪽입니다. 동물이 내는 소리. 문희숙.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성대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동물도 있고 다른 부위를 이용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리만 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개 서로를 부르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소리를 냅니다.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매미는 수컷만 소리를 낼 수 있고 암컷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매미의 배에 있는 발음막, 발음근, 공기주머니는 매미가 소리를 내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암컷은 발음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발음막이 없어서 소리를 낼 수 없답니다. 수컷은 발음근을 당겨서 발음막을 움푹 들어가게 한 다음 딸깍 하고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커지고 반복되면 찌 하고 소리가 납니다.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부레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부레 안쪽 근육을 수축하거나 부레의 얇은 막을 진동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조용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은 성대나 발음근, 부레를 이용해 소리를 냅니다. 그 밖에도 날개를 비비거나 꼬리를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다들 잘 읽어보았나요? 네, 흥미로운 내용이 아주 많네요. 자,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컷매미의 배덮개 안쪽에 V자 모양의 발음근이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배덮개 안쪽에 이런 모양의 공기주머니, 발음근, 발음막이 있다고 하고요. 닭 같은 경우에는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왜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죠.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래요. 네, 좋습니다. 자, 물고기는 어떻게 소리를 낸다 했죠? 네, 맞아요. 불에, 이 물고기 몸 안에 있는 부레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음에 한번 답해 볼까요? 1번. 사람은 어떻게 소리를 내나요?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대를 울려 소리를 냅니다. 잘 써줬어요. 자, 2번. 개나 닭이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방금 살펴봤죠?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물고기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배운 공책에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장을 이어주는 말 찾아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글의 내용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책 정리를 하면서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활동인데요. 요거는 문단을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아봐야 하고요. 중요한 문장은 문단의 앞쪽이나 뒤쪽에 주로 옵니다. 이따 같이 실습해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자,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말은 뭐가 있죠? 그리고가 있고, 비교나 대조를 하는 말은 그에 비해, 하지만 이런 말들이 있겠고,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은 따라서,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글의 내용 단순하게 만들기는 원래의 글보다 단순해져야 하는 게 포인트예요. 간추려 쓴다고 썼는데 원래 글이랑 별 차이가 없으면 간추렸다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문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용과 형태로 구별하면 되는데 주로 형태로 구별을 하죠.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들여쓰기의 형태로 된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따 들여쓰기 직접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리고 이어주는 말은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간추리는 말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문장만 연결해도 뜻이 자연스럽게 통하면 없어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글을 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원래 글에 없던 말을 생각해내어 간추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거기서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말을 생각해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읽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중심 문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얘기를 했는데 방금 문단을 내용과 형태에 따라서 구별한다 했죠? 자,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면 문단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들어가서 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구별하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 문단 봐볼까요? 이 문단에는 모두 4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문장별로 끊어볼게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4가지의 문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을 찾으면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라는 문장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장들은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교과서에다가 색깔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중심 문장에 표시해 볼게요.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자, 3문단도 찾아볼까요? 자, 중심이 되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문장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6개인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심이 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낸다는 게 중심 문장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도 봐볼까요? 자, 물고기는 이 네 번째 문단은 문장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말은 뭐야? 그렇죠.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에로 여러 가지 소리를 낸다는 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게 첫 번째 문단이랑 다섯 번째 문단 남았네요. 자, 첫 번째 문단 찾아볼까요? 일단 문장은 하나, 두 개인데요. 여기서 좀 더 중심이 되는 문장은 뭘까? 네.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라는 말이겠죠. 좋아요. 자, 다섯 번째 문단 봐볼게요. 자, 문장 세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중심 문장이 되는 건 뭐예요? 여기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냅니다.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교과서 73쪽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랑 함께 했던 활동인데 요거를 잘라서 문장별로 올려놨어요. 자, 동물이 내는 소리를 다시 한번 읽고 중심 문장에는 동그라미표, 뒷받침 문장에는 세모표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1문단 볼까요? 1문단은 문장이 두 개였죠. 네, 선생님이 표시했던 대로 자, 중심 문장은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라고 표시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표시를 해보세요. 화면 잠시 멈추고 시작. 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중심 문장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심 내용에 들어간 말은 그렇죠.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가 중심 문장이 됐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는 말로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뒷받침 문장이라고 했어요. 자, 3문단 봐볼까요?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가 중심 문장이죠. 이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뒷받침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딸깍, 멋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암컷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봐볼까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 중심 문장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에로 소리를 낸다고 했죠. 요게 중심 문장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뒷받침 문장이 됩니다. 아, 불의 얇은 막을 이용하는구나. 아, 사람은 이 물고기의 높낮이를 듣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자, 다섯 번째 문단은 마지막 문단인데요. 여기서 중심 문장은 뭘까요? 그렇죠. 아까 살펴봤듯이 이렇게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뒷받침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문장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먼저 두 번째 문단.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라는 문장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는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에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중심 문장 찾아서 내용을 간추려보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배운 공책에다가 중심 내용 정리하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천천히 이야기를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이 글은 모두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찾아보세요. 물벼룩은 녹색말을 먹고 살며 진딧물이나 매미는 식물의 진을 빨아먹고 산다. 그런가 하면 소와 말, 토끼, 노루 같은 동물은
나뭇잎이나 풀을 뜯어 먹고 산다. 이와 같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을 초식동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랑이, 사자, 독수리, 뱀, 상어, 고래 같은 동물은 작은 짐승이나 물고기와 같은 동물을 잡아먹고 산다. 이와 같이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을 육식동물이라고 한다. 또 닭과 오리 같은 새 종류 가운데에는 식물의 씨앗을 먹고 벌레나 물고기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있다. 사람, 돼지, 쥐도 식물성 먹이와 동물성 먹이를 함께 먹는다. 이와 같은 동물을 잡식 동물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문단은 몇 개 있나요? 네, 들여쓰기가 된 부분 찾아보면 된다 그랬죠? 자, 하나, 둘, 세 개네요. 자, 그럼 배운 공책에 세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각 문단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써볼까요? 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초식동물을 설명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네, 육식동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잡식동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째 문단에서 중심 내용은 어디예요? 네, 이 부분이죠. 이와 같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을 초식동물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을 육식동물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심 문장이 될까요? 네, 잡식동물이라고 한다 했는데 설명이 좀 빈약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가합시다. 식물성 먹이와 동물성 먹이를 함께 먹는다. 여기까지 추가를 하면 여기가 중심 문장이 되겠네요. 자,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함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심 내용 간추리는 방법, 글의 내용 간추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 생각한 점, 느낀 점, 알게 된 점 성찰에다가 자유롭게 적어주고요. 자, 공책 참고해서 배운 공책 정리가 되면 사진 찍어서 클래스룸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